이게 이제 전체적인 돌아가는 분위기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이제 만들었던 것 중에서는 좀 반응이 제일 괜찮았고 이해도 되게 다 잘 해줘서 한번 오늘도 도전을 해볼 건데, 뭐 이런 식이다. 여기 이제 전체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 이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걸 그 보통 여기서 popul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거든. 저번에 얘기했던 인구 전체란 뜻으로 이제 사용한다.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세모가 더 많지, 동그란 거보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저렇게 전체를 다 볼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몇 개만 보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려져 있는 형태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세모가 많을지 이런 거 모르겠는 거야. 사실 동그라미가 많을지. 언뜻 이쪽을 살짝 지우니까 동그라미도 또 많어.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봐봐. 전체를 모른다 그러면 세모가 많니? 동그라미가 많을 것 같니? 막 이런 거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변의 상황을 딱 보고 동그란 게 보이잖아. 이건 다 동그란 거다라고 믿어버리는 성향이 있거든. 그건 오류에 이제 많이 봉착하게 된다는 거. 아니면 여기를 지우고 이쪽을 가리고 살짝 보여줬는데 세모가 많으면 세모가 많구나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꼭 그렇진 않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게 귀납적 추론의 오류야. 야, 내가 해봤는데 이거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조심해야 돼. 혹시 그게 몇 번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귀납 추론의 오류를, 그러니까 사실은 너가 이거를 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 전체를 우리는 잘 모른다에서 출발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전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가 포인트야.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냥 한 4개씩 고른다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씩만 고르자. 이렇게 뽑아봐. 아이, 분홍색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 모른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야. 눈을 감고 여기저기 이제 뒤적뒤적 이렇게 뽑아봐. 뒤적뒤적 4개를 이렇게 뽑아보는 거야. 여러 번 해야지. 그러다가 또 막 동그라미만 뽑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고 세모만 완전 뽑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뒤적뒤적 하는 거야. 몇 번이나 하는 게 옳으냐 하면 돈 되는 만큼, 많이 하면 시간 되는 만큼 많이 해서 다 뽑으면 더 좋지. 그럴 걸 이제 센서스라고 하거든. 다 뽑아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라는 게 있거든. 그 통계조사. 영어 단어 외울 때 본 어, 것 같아. 뭐 전수. 맞아.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 다 조사하는 거야. 근데 물론 그것도 솔직히 좀 불가능하지. 문 안 열어주면 어떡해. 조사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100% 전수조사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광고비만 막한 10억, 20억 이렇게 쓸걸? 문 열어달라고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가 갔을 때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걸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아무튼 표본을 뽑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샘플이에요. 우리가 뽑는 게. 다는 못하겠으니까 일부분만 뽑아서 일단 보자. 근데 샘플을 한 번만 뽑으면 아까 내가 말했던 오류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최소 여러 번 뽑아. 이렇게 듬성듬성 여기저기서 뽑습니다. 듬성듬성 여기저기서 공평하게, 너무 쏠리지 않게 공평하게 뽑습니다. 일부러 사람도 4사람씩 일부러 해놨는데, 왜냐면 여기선 20사람, 여기선 한 사람 걸로만 막 이렇게 하면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추출? 임의 추출. 영어로 random access라고 부르는데, 즉 막 뽑아란 뜻이야. C가 2개 맞나? 맞는 것 같기도. 맞는 거. 어색하다. 오랜만에 또 쓰니까. 몇 가지 있지. 이런 거. 시리즈. 그것도 맨날 헷갈려. 시리즈였나? S였나? ES인데 자꾸 헷갈려. 한국말도 그런 거 몇 개 있어. 어,
해도 돼 할 때 아. 해도 돼 해도 돼 막 이러다가 가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 어렸을 때는 그게 제일 헷갈려. 의자에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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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헷갈렸던 게.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그때는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 음, 네 아마 그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중간에 그게 문법이 바뀌었거든. 씁음니다가 아 맞아요. 씁니다로 바뀌었을 때 한참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좀 재밌었는데 모르겠어요. 수학도 하다 헷갈리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치명적으로 그 사람이 뭐 잘못되지 않아서 그런 거면 그냥 편안하게 교정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괜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여줘 그냥. 아무튼 자, 이 샘플을 x라고 불러요. 용의자 x. 그럼 x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해요. 뭉뚱그려 놓는 거야. 저 값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x 바라고 부릅니다. 이 바는 평균을 말해. 특히 표본의 평균. 예전까지는 x2 하지 않았나? 네. 이것은 보통 이제 전체 집단의 평균을 논할 때 expectation 하는 거고, 얘는 같은 뜻인 거지. 저 요거와 요거 평균이란 뜻은 같지만 얘는 표본에게 적용하는 습관이 좀 있고 얘는 전체 집단에 적용하는 습관이 있다. 근데 x가 원래 전체 아니었나요? 이게 이제 헷갈림의 원흉인데 방금 전까지는 x는 대부분 다 전체 집단을 말하는 뜻으로 많이 쓰였고 지금은 x가 일부러. 샘플을 말하는 거야. 요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계속 좀 주의를 요구해요. 그러면 얘도 그렇지만 쟤도 그런 거지. 쟤도 다 평균을 이렇게 뽑아 놓는 거야. 평균 하나만 보고서는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추측이죠. 요건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걔네들을 스카웃을 다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평균을 한번 더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평균을 이중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얼추 이래저래 좀 그 치우친 값들은 좀 사라지지 않겠니? 이렇게 좀 무마가 되지 않을까? 이해가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체를 예측하는 데 쓴다는 거야. 대충 여기도 세모가 좀 많고 여기도 세모가 좀 우세하고 얘도 세모가 우세하고 얘는 동그라미가 우세하네. 그럼 평균치가 세모가 좀 우세하니까 전체적으로 세모가 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자는 거지. 알겠니? 요게 바로 샘플 추출로 전체를 추측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단원 이름이 뭐냐면 통계적 추정이야. 뭘 추정했지? 전체 집단을 추정하고 있는 거지. 아마 얘는 이런 사람들일 거야 하고. 그래서 추정이야. 근데 이거를 인퍼런스라고 부른다? 헐. 인퍼런스란 말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추측하는 거거든. 네. 근데 경험적으로 사실은 추측을 하는데 그게 거의 맞다는 거지. 그냥 예측하는 그 뭐랄까 순수하게 예측만 하는 거 원래 그런 거 머릿속으로 아마 범인은 누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상태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약간 예측하기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좀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 편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저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 왜냐하면 그냥 일부만 가지고서 하니까. 이게 탐정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죠. 아마 숟가락이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범인은 당신이야. 그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사실은. 왜냐하면 샘플 딱 하나만 가지고 바로 판단해 버리니까 거의 찍신 수준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탐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점장이 정도에 가까워요. 만화니까 용인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숟가락을 이렇게 놓는 경우에도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되게 괜찮은 게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천재 통계학 하는 애가 같이 껴있다고 팀에. 그래서 뭐 걔가 막 수다를 떨어. 막 뭐는 몇 프로고 뭐는 몇 프로고 통계적으로 뭐는 몇 프로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확률이 높아요. 막 이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거든. 그게 더 신빙성이 높지. 음. 그 마치 그 살인의 추억에서처럼 눈빛만 보면 다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범인을 잡는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파일러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범인을 예측하는 거지. 네, 그게 다 이미 추출이 이제 향상이 되면서 생겨난 데이터 분석법으로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는 돼요. 아직 좀 더 발전해야 하긴 하지만 굉장히 좋아졌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미 추출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니까 잘 기억해 주라. 이렇게 편향되게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런 거 있어. 뭐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리서치에서 조사했습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라든가 뭐뭐 리서치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럼 그게 다 회사야. 이걸 해주는 회사야. 돈을 버는 거지. 지식으로 이제. 이거 하나가 사업이 되는 거야. 이 자체로. 사람이 좀 이제 그 능력만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공부해서 이제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는 뭔가 소스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사람들이 통계만 배우면 다 이걸 할 수 있지 않아? 그렇죠. 근데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사업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모티브는 되게 간단해. 그리고 이 통계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랑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정부 어느 기관, 뭐 회사 어느 회사가 통계치 필요로 하는 그런 걸 다 연결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하시면 얼마에 딱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주세요. 그럼 자 시작 하고 이제 통계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해. 통계학과 들어가서 음. 친구들이랑 그냥 이거 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먹고 살겠네. 그렇죠. 연줄만 잘 닿으면 고객 확보만 잘 되고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해준다 이런 거가 필요한 거죠. 통계학과를 가야겠네. 보험도 다 이걸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네, 뒤에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 좀 해줄게요. 네, 근데 이게 다들 지식은 있는데 왜 사업을 못 할까? 사실 뭐 닭을 못 튀겨서 닭집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네요. 그런 게 아니거든. 돈이 없어서. 뭐 아니면 좀 겁이 날 수도 있지. 이 장소에 이걸 하면 될까? 막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막 시작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도 밀려오고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소문이 날까라든가 친절한 서비스? 뭐 그러면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대부분은 그런 이제 두려움 반, 또 시장 상황 반. 만약에 리서치 회사가 너무 많아. 그럼 고객이 누구한테 맡기지? 고민할 거 아니야. 이때 저 고객을 나한테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사기 이런 거 말고. 다른 회사를 없애. 다른 회사 없앤다고? 합병. 근데 합병 괜찮은 방법. 돈 많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아니면 그 회사를 잘 설득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막 이렇게 진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설득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사업가적 기질과 비전, 그다음에 시장 상황, 운 정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거라.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은 이런 게 그 기본 기술이 되는 거죠. 그 기업은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잘 팔릴까? 그지?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까? 궁금하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와, 그런데 왜 그동안 우리가 그걸 몰랐지? 야, 만들자. 이거 된다. 막 이렇게 이제 파고들 때 꼭 리서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투자를 계속 하는 거라.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는 이제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케터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그런 걸 조사하는 사람들을. 네, 기업이 스스로 마케팅 팀을 가지고 마케터를 보유하는 것도 있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엄청나요. 저 마케터가. 뭐 억대는 그냥 가니까.
왜냐면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결정하게 해주는. 일단 결정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걸 잘해야 되거든. 음. 이때 이미 추출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자, 왜 이미 추출을 해야 되는지 잠깐만 좀 소개를 할게요. 뒤로 더 나가기 전에. 뒤에 있는 얘기는 그런 기술적 얘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면은 공감이 가서 이제 저절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전화 조사를 하기로 했어. 다 찾아다니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집 전화로 전화를 돌렸어. 그래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께 안 받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 3, 4천 명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전화를 돌렸어. 쌤도 전화 맨날 온단 말이야. 휴대폰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한 100명 중에 이미 추출 30명을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이 데이터를 믿어도 될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 무슨 얘기지? 일단 데이터만 나오면 계산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데이터를 잘 구했나? 이것부터 검증해야 돼.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 뽑는 게 문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 방법론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봐봐. 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일까? 그렇겠죠. 집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낮에 전화를 하면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 밤에 전화를 하면 받진 않잖아? 받을까? 뭐 이런. 보통 낮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면 다 직장 가 있으니까 젊은 애들은. 아니면 아이거나.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그럼 낮에 전화를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그럼 어르신들만 조사하는 격이 되거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편향되는 거지. 특정 연령대에. 그걸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나이도 같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이도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연령이 높으세요. 진짜. 그 집전화 젊은 사람들 아예 안 만드는 사람도 많아. 휴대폰만 딱 가지고 다니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사 방법을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이게 사실 돈도 제일 많이 드는 거고, 데이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 무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를 잘 들어봐, 지금부터. 그래서 그냥 휴대전화까지 포함해서 전화를 했는지, 일반 전화만 조사를 했는지에 따라 저게 특정 연령대에 이렇게 국한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너가 이제 인지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요즘 이제 특정해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 조금 야 저거 믿을 수 없는 건데 근데 막 뉴스에서 막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원래 발표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이건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런 거 공부 좀 하면 알아.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런 공부까지 안 하잖아.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잊어버리고 막 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신경 안 쓰거든.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런 조사가 잘못되면 막 2차선 도로 건설할 때 8차선 도로 건설하고 차 안 다닌다고 막 아우성 치고 막 돈 버렸다고 막 그러는 일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왜곡하는 것은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 통계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 수학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왜곡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인 거야. 왜냐면 결과가 안 좋을 게 빤한 일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할까? 이렇게 의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바보거나 아니면 돈을 좀 빼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공부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일반 사람들이라도 일단 통계를 계산을 잘 못해도 좋아. 이게 뭔지만 알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어떤 건지 해독만 할 수 있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너희들 이상하다. 정보 공개를 좀 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바르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흘러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강의의 목적은 사실 그거예요. 계산은 당연한 거고 우리 입시해야 되니까 이건 이런 때 쓰는 거구나. 자, 전체적인 내용 좀 이해 갑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하고 나서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할게요. 자, 갑니다. 이제 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아까 다시 한번 x는 뭐다? 그 1부터
네, 일부분 맞아요. 표본, 샘플 다 괜찮은 말이고요.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표시하는 평균이 있긴 있어요. 전체의 평균을 m이라 불러요. 그리고 전체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요 기호로 쓰는 걸 좋아해. 그리고 걔네를 평균 낸 게 x 바라 그랬지, 그지? 원래는 샘플에 평균만 있는 게 아니잖아. 샘플은 표준 편차도 분산도 다 있어. 근데 기호를 안 만들어 놨어,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어차피 써 샘플 일부러. 각각은 쓸 필요가 없으니. 음. 그런 게. 근데 이따가 쓸 일이 좀 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각광받고 막 계속 쓰이는 건 아니니까 교과서에서는 그 기호까지는 이제 안 만들어 놨다고. 근데 이 교과서 뒤에 보면 이따 쓰는 일이 나와. 그래서 요거 미리 얘기해 둘게. 요건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얘만 써요. 얘는 잘 안 씁니다, 오늘은. 오늘 쓰는데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쌤이 임의로 만든 거야. 괜히 또 욕먹을라.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랬습니다. 얘도 그럼 그거 다 있을 거 아니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같은 거 다 있어요. 지금 너가 보는 게 평균. 근데 요 평균들은 이것도 어차피 데이터죠. 숫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도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걔네들도 표준 편차가 다 나오긴 나와. 거기까지는 좀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얘네들이 관련이 아마 있을걸. 아주 동떨어진 그런 애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 얘기할게요. 그리고 요거 주의하자. 샘플을 꺼낼 때는 개수를 맞춰서 꺼낸다는 거 기억해 줄래? 그래. 요거 잊지 말아주라. 얘랑 얘랑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냐 하면 비슷하겠죠. 똑같습니다 라고 칩니다. 잘 뽑으면 똑같아져요. 거의 오차가. 잘 뽑는 방법들은 이제 서로 뒤로 더 나옵니다. 분산도 거의 똑같은데요. 표본의 개수가 n개잖아. 그러면 그걸로 나눠주는 건 있어요. 요걸 자유도라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은 좀 설명을 회피하겠으나 좀 깊어지면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 루트를 씌운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산은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좀 너무 어렵진 않았니? 이제 원래는 얘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주로는 얘를 잘 몰라. 그리고 얘를 많이 알아. 그리고 걔를 통해서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를 추측해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책에서는 얘를 가르쳐주고 얘를 구하라는 일이 더 많아. 좀 비현실적이지만 뭐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고연습을 잠깐 할 거고 두 번째로 좀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뭐냐 하면 요거는 책에 좀 깨알같이 나와 있어서 내가 일부러 아예 그냥 한 칸 이렇게 비워가지고 말할게. 자, 물론 뽑아가지고 x바를 뽑아가지고 x바를 이제 뽑아가지고 x바를 구한다 그랬는데 얘네가 만약에 정규 분포잖아. 이렇게 생긴 거잖아. 네. 그러면 뽑은 애들도 그 안에서는 다 정규 분포야. 그럼 정규분포가 아닐 수도 있다. 얘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있어. 걔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있어. 정규 분포 아님. 그냥 분포가 막 마구잡이야. 끼야오. 근데 잘 뽑으면 정규 분포야. 잘 뽑으면. 너무. 그러니까 뭐래도 정규 분포. 실제로 이게 두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분포가 나타날 수 있는. 어느 거? 저렇게 세모랑 동그라미밖에 없는데 그래프가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내가 막 그 한 움큼 움켜 잡았을 때 정규 분포가 된다는 뜻은 세모가 조금밖에 안 나와. 한 세모가 두 개씩 껴 나오는 일이 대부분이고 세모만 나오는 일이 되게 적어.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모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률을 구하게 되면 세모가
빵개 나올 때, 한 개 나올 때, 두 개 나올 때, 세 개 나올 때, 네 개 나올 때 하면 이렇게 확률이 이제 있는데 커지는 걸 볼 수가 어떻게 있어. 이렇게 나와? 아, 이거? 네.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 배열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세상이 복잡하거나 이게 내가 막 지어낸 거야? 아무튼 혼란스럽다 막 이럴 때 완전 혼란 덩어리다. 잘 모르겠다 생각되는 때도 데이터 추출을 잘하면은 이게 정규 분포화 돼서요. 결국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이제 독특한 일은 조금밖에 안 일어나고 이런 일이 평균적으로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샘플 보여주면 좋을 텐데. 다음엔 한번 저런 상황을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볼게. 이거는 좀 믿음이 가지. 내가 뭐 키나 몸무게나 다 이건데 그렇지 대부분은 저거겠구나. 공감이 좀 가는 면이 있고 이건 뭐지? 지금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다. 나도 좀 납득이 갈 만한 걸 좀 만들어 볼게. 자, 그 전에 그동안의 이제 결과에 의하면 정규 분포에서 뽑아도 정규 분포가 아닌 것에서 뽑아도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된다는 것. 결국 정규 분포가 답이군.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전체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는 것. 요것이 기본 포인트고요. 자, 요 사실이 교과서에 좀 깨알같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할 때 이 전체 표준 편차를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가 더 많겠죠. 근데 샘플을 뽑다 보면 이제 샘플이 적으니까 표준 편차 구하기가 수월할 때가 있거든. 네. 그 대신 얘가 그때그때마다 표준 편차가 좀 다른. 달라. 근데 얘를 모를 때는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 얘를 쓰던가. 원래 얘네 평균 내갖고 또 거기서 표준 편차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표준 편차 그건 이제 평균의 표준 편차다. 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세 번째에서 구한 표준 편차는 그럼 이 평균의 합들의 방금 얘기한 시그마는 얘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구하는 표준 편차 있죠? 걔는 이 회색을 말한답니다. 근데 요거. 아까 거기 이거를 음. 뭐 루트 n으로 나눠주면은 음흠. 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 말하는 거죠? 네. 그것도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야. 루트 n으로 나눠줬는데 어째 둘이 똑같아요? 이거 둘이 똑같냐고? 아니 그거 말고 얘랑 얘랑은 다른 거죠? 이거랑 다른 거지. 요거는 한 사람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매번 달라. 요 사람의 표준 편차. 그리고 또 요 얘는 사람의 표준 이 편차. 각각 이 5개의 표준 편차. 그렇지. 얘는 이제 표준 편차가 따로 있는 거지. 각각 매번. 참. 그리고 얘는 이걸 다 모아서 만든 표준 편차 한 방에 구한 거. 개별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였고요. 얘는 다 쓸어 담아서 뭉뚱그린 것의 표준 편차를 말했답니다. 여기서 헷갈려요. 이제 한동안 되게 정신없어해. 그나마 이 표가 있으니까 조금 교통 정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런데 교과서가 절대 혼란스러운 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다 보면 그때는 왜 헷갈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될 거예요. 너무 일찍 얘기했다. 이따 문제 풀다가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게 있다가 필요할 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쌤이 문제 읽을 때마다 그럼 이거 물어볼게. 너 머릿속에도 이 3단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 문제를 내시는 사람들은 꼭 모집단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것은 표본을 뽑은 거죠. 요건 표본의 평균. 그리고 표본에 이제 표본이 하나 이렇게 나오면 평균이 하나 나오고 걔네들의 분산과 표준 편차도 하나씩 다 나온답니다. 까지 요건 내가 추가했어요. 다른 샘플을 뽑아도 역시 요런 게 하나씩 다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아 가지고 다 모아서 평균을 한번 더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라.
괜찮은 거니? 예. 그런데 X바들만 가지고서 평균 말고 모두 만들 수 있다? 분산과 표준 편차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라고까지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땡큐. 몇 번 들으면 이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좀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네들은 얘로 좀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거란다. 여기가 m이랑 똑같고 이거는 샘플의 개수의 시그마 제곱, 이건 루트 시운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를 뽑을 때는요 일부러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표본 평균의 라고 불러.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얘 거야, 얘네 얘기가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자, 다시 문제를 보면 그래도 헷갈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반복할게요. 요 그림이 바로 그 시스템이에요. 모집단의 특성을 잡아내서 표본을 구한 다음 그 표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가지고 네, 모집단이 누구인지를 추측을 해내는 시스템이죠. 조금 추상적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바꿔보았어. 가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가 다 끝난 거거든요. 이번에는 풀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77쪽 정규분포. 그럼 이제 한번 문제랑 적용해 보는 시간을 좀. 정규분포를 이제 따르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미 추출한 게 크기가 36개짜리 표본의 평균은 x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집단이 있었는데 샘플을 36개씩 뽑고 있구나 라는 거고, 뽑을 때마다 이제 평균이 나와서 x바가 생겨나겠구나 라고 여기까지 읽으면 예측이 좀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나더러 마지막인 x바들의 평균은 얼마냐고 물어봤어. x바들의 분산과 x바들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이렇게. 이걸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다시 복습해 놓고 EX바가 얼마니? 이거지 뭐. 저 7, 6은 이제 모평균 얘기를 모집단에서 그랬으니까 모평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그리고 둘이 같다 했어. 그럼 뭐 거의 할 게 없는 수준이지. 그럼 36으로 나눠줘. 그렇지. 요거는 이제 n분의로 해주니까 1. 요건 1이 되는 거지. 요건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당당하지 못하다. 구석에서 됐니? x바의 분포를 말하래요. 내가 아까 그랬지. 뭔 짓을 해도 그냥 정규 분포다. 끝이요? 끝. 잘 뽑아야 정규 분포. 물론 잘 뽑을 거니까, 그지? 그건 일단 약속을 하고. 근데 정규 분포는 평균과 이게 있어야 되잖아. 네. 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의 평균이. 그게 아까 말했던 7이죠, 7. 분산도 그분들의 분산이 오는 거거든. 그렇지, n으로 나눈 게 오는 거지. 7일짜리 정규 분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모집단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죠. 뭐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집단이랑.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얘는. 그냥 뭐랄까? 100% 정확한 예측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지? 그래서 오차가 어느 정도 됩니다 하고 뉴스에도 항상 나오는 거 보여요? 네. 네.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그렇죠. 이론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긴 한데 오차를 감안해서 가고 있답니다. 뭔가 꺼림칙한. 그럴 때는 이제 증명으로 파고들어야지. 너 이러다 전공하겠다. 일단 오늘은 그 부분까지는 다 얘기를 못하지만, 예, 꺼림칙하다는 건 좋은 징조야.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끝나고 나면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겠네. 일단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개념을 올려놓고요. 11, 2, 2, 2, 3, 3의 숫자가 8장의 카드로 이루어진 모집단 3인 표본을 추출하겠다. 이 말을 되게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하겠다라는 말은 샘플을 3개씩 뽑겠다 그런 뜻이야. 한 번 뽑을 때마다 3개씩, 여기서 3개씩 뽑다는 거지. 뭐 112, 113, 222, 뭐 기타 등등등 많은 이제 샘플이 나올 것 같고요. 걔네들을 매번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정말 구하고 싶지 않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올 거야? 얼마나 많이 나올 거야? 저걸 다 구해? 그걸 못 하는 거지. 원래 이게 정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개발해 놓은 이론이 있잖아. 얘가 모집단 아니니? 그렇죠. 그럼 모집단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잖아. 그게 얘랑 관련 있지 않던가? 같죠. 그렇지, 떠올리는 거야. 아, 뭐야, 이 작업을 한 결과가 이거와 같다고? 진짜 같아. 근데 이건 이제 샘플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같아야지.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얘는 같은 거죠.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돼요? n으로 나눠준 값이 나온답니다. 시그마는 x바. 와, 어떻게 이게 딱딱 맞지? 아까는 그랬잖아. 이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너무 딱딱 맞아. 마치 대충이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 거지? 네, 그 부분은 일단 오늘 수업 주제는 아니겠지만, 네, 뭔가 있다는 거 알겠죠? 궁금하다. 이제 책 읽어봐야지. 도서관 가서 다 뽑아보고. 차후에 내가 같이 얘기 좀 할게요. 일단 계산법은 알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걸로 간단하게 간다.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관계를 이해하면 굳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테크놀로지의 발전. 야, 뭘 좀 아니까 편하구나. 이런 거야. 자, 밑에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과 같은 모집단에서, 이게 모집단이래. 반가운 얘기다. 모집단이면 내가 지금 M이랑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다 구하면 되지 뭐. 그런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겠다. 즉 매번 n개씩 묶어서 뽑아 보겠다 이런 뜻이죠. 매번 n개씩 묶어서 뽑겠다.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라고 말했어요. 이거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n으로 나눈 값이니까. 그렇지. 얘의 분산을 구해서 그럼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분산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그럼 얘를 못 구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 느낌이 팍 오면 계산을 진행해주면 돼요. 또 혹시 분산 구하는 거 갑자기 혼란스러울까봐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한다는 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드디어 뭐가 나왔다. 근데 말투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보았음직한 말투가 나오죠. 앞에 네, 정규분포 할 때 나오던 그 말도 그대로인데요. 근데 추가된 게 이미 추출한 25명의 평균 점수가 X반대 X바가 72에서 75래. 이건 또 무슨 뜻이지? X바는 평균이잖아. 평균은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평균이 72에서 75 사이가 나온대. 이게 뭔 소리지? 이제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봤어. 평균이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선생님. 평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최초표 모집단이 있고요. X바가 있고요. X바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 세상이 있다 그랬죠. 그럼 왜 X바가 왔다 갔다 하냐면
샘플이 달라지니까 x 밥값이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달라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샘플의 평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이 달라질 때마다 샘플의 그러면 평균값은 결국 정말 얘도 결국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일단은 4개를 구해놨잖아. 요 4개는 서로 다르다 쳐도 그 4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건 딱 하나의 값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달라지죠. 일단 4개가 이제 구해졌을 때 말이고 그 얘기는. 뭔가 통계는 너무 모든 걸 대충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충돌이 많았어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맞는 얘기냐? 막 이러면서 너 검증해봐야 되겠어. 막 이러고 사람들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만 아닌 불만을 좀 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설득력이 있어. 잘 맞아. 근데 이제 이 내부에 깔린 좀 명확한 이론을 좀 알고 싶다면 내가 지금 당장은 너무 전문 서적을 읽는 거는 좋지 않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천재들의 주사위. 소설책 같은 거. 이게 이런 방식의 이제 통계를 좀 발전시킨 피셔라는 사람에 대한 좀 어디서 들어봤는지 어디서 들어봤지? 내가 얘기했어. 아, 피셔와 피어슨이 있다. 아, 이제 그 사람의 얽힌 얘기들을 하면서 통계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얘기들을 해요. 조금 더 납득이 갈 만한 일화들과 설명들이 좀 많이 있고 너무 수학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아서 일단 접근하는 데는 되게 좀 괜찮은 책이 될 것 같아. 굉장히 유명한 책은 아닌데 되게 재밌어. 난 이거 보고 이 책이 왜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남들은 그렇게 그 정도까지 관심은 없나 봐. 난 이런 책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피셔와 피어슨 그리고 수많은 통계를 발전시킨 사람들, 그래서 뭐 표본 추출이 왜 신뢰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들 다 다루고 있는데 공부를 시작할 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납득하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 더 전문 책들은 이제 진짜 수학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책을 사서 좀 읽거나 대학 전문 전공 서적들을 좀 봐야 될 거고요. 네, 요거 추천합니다. 방학 동안 한번 재밌고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책으로. 제가 집에 가 있을 텐데. 내용이 좀 편하네. 그래서 거기 그 얘기도 나와. 담배가 해롭냐 해롭지 않냐. 이제 오랫동안 다투어 왔는데 이제 의료 통계라는 게 개발되면서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요. 담배의 해로움을 입증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 의료 통계 쪽은 나이팅게일이 꽤 많이 써먹었다. 그분은 진짜 하여튼 백의의 천사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 근데 그 정도 아니면 정말 천사 수준을 넘어서 굉장한 노동과 막 뭐랄까 강인한 마음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 그냥 저 환자를 도와야 되겠어 이런 마음 이상인 것 같아. 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렇게 좀 위인전에 실리. 위인전에 실리겠지. 정말 위인전에 실린 분들은 막 몸이 부서져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네, 아무튼 요 색깔들은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샘플을 맞냐느냐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되면 걔네들의 평균은 고정이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본다. 오늘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 많다. 반드시 문제풀이 끝나고 나면 좀 대학 교양 수준 정도로는 좀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은 할게. 아니 이거 다 맞추면 시간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 그런 얘기 좀 해서 모르겠어, 나중에 면접을 본다거나 이런 거 보러 갔을 때 저 학생이 저런 수준까지 올라오다니 라는 얘기 정도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X반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이제 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나 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구하냐면 Z로 바꾸면 돼. 헐. 그치, 모든 표는 다 Z로 가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나오든 신경도 안 써요. Z로 바꿔요. 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좀 빼고 나누었을 때 얘기죠. 자, x바가 z로 바뀌려면 아까 우리가 x일 땐 평균 빼고 표준 편차 이때 이제 혼란이 한 번 오는데요. x의 평균이 m인 이유는 x가 모집 단위였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답은 같은 여기 오는 수치는 같은데 표현은 x바에 평균을 빼겠다가 돼야 됩니다. 주인이 달라. 근데 뭐 어차피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다르지. 여기가 아마 여기 공식이 좀 다를걸. 그렇네요. 그럼 저 n으로 여기가. 나눈 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고요. 여 자리에는 시그마가 왔었다는 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또 혼란의 근원이야 이게. 악의 축이 이거거든. 표본 평균이 올 때와 그냥 모집단이 왔을 때가 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구나. 그래서 72에서 잘못하면은 이제 뺄 때까지야 좀 실수를 해도 그냥 다 평균이 71이니까 실수를 해도 71을 빼게 돼 있어서 괜찮은데 표준 편차 10인 거 있죠. 그리고 지원자 중 25명을 뽑았다는 얘기가 지금 중요해지는 거지. 루트 25분의 10인 5분의 10이 오는 거죠. 이 액면가 그대로 쓸까요? 이렇게 요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나머지 계산은 되게 배운 대로만 쫙 진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라. 요것 때문에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아마 요 얘기를 듣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트랩에 빠지게 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이러면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솔직히 전문적인 얘기를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가볍게 너를 좀 설득할 수 있는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나도 답답하다. 왠지 공부를 좀 더 해서 약간 더 디테일한 얘기까지 좀 소화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요 수업 일단 끝내고 나서 자 평균이 300의 표준 편차가 40이야. 무슨 분포? 정규 분포래. 이것은 그럼 모집단 얘기일까? 표본에 대한 얘기일까? 모집단이겠죠. 이거 모집단 얘기입니다. 표본 얘기는요 몇 개를 추출했을 때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표본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를 좀 섞어주셨어요. x바 나왔지, 그지? 자, x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 x바입니다. 여기는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오는 곳이고 여긴 전체 모집단이 오는 곳이죠. 그래서 매번 표본을 뽑을 때마다 그 평균은 달라지게 되어 있으나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것은 이제 달라질 일이 없다. 한번 결정이 된다면 이제 그때는 얘가 달라지진 않죠. 뭐 이런 느낌? 자, 가자. x바를 보았으니 z로 만들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 줍니다. 얼마 빼야 되게? 300을 빼야 되고요. 얼마로 나눠야 되게? 표준 편차로 나누기로 하지 않았나? 네. 근데 100개를 뽑았다니까 루트 100분의 표준 편차로 나누기로 했던 것이지. 그리고 이제 쉽게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 아휴, 그냥 열심히 달렸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배운 유형은 몇 개 없어요. 한 3개인가? 개념 설명이 되게. 이제 얘는 뭐냐면은 이제 추정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 추측하고 싶은 건 뭐냐면 m의 값이죠. 평균이 얼마지? 근데 정확히는 못하고요. 대충 평균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아를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 추측하느냐? x바의 값으로. x바는 내가 한번 조사해서 얻은 값이죠. 내가 직접 사람들한테 샘플을 뽑아서 얻은 값은 실제 전체의 평균이랑 차이는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 그런 쉬운 얘기를 누가 못해. 그렇지. 그럼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면
이 정도 차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긴 마이너스 오차라고 부르는 건데요. 와, 차이가 얼마나 날지 너가 어떻게 알아? 내가 계산할 수 있어. 짜잔. 근거를 대봐. 이거야. 그래서 못 알아듣겠다. 너 말을 믿을게.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여기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맞아요. 표준편. 네, 표준 편차입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이고요. 요 애는 표본의 개수이죠. 몇 개를 뽑았느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오차가 좀 달라지고요. 이 알파는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얘가 제일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정도란 뜻이거든. 그러면 x바가 m 사이에 온다고 믿을 수 있는 정도란 뜻인데 저 믿을 수 있는 정도란 확률입니다. 확률. 뭔가 확률 계산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뭐 90%야. 95%야. 그러면은 확률이란다. 미안해. 그 확률이 나오게 만드는 어떤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값이거든요. 그 아까 z 값으로 표현했을 때 그 범. 네, 요 녀석. 요 녀석을 우리가 알파라고 불러요. 그 평균 신뢰도. 빼고 그 뭐 루트 n분의 그 표준편차로 나왔다. 그런 거죠. 근데 쪽으로 오해하는 게 많아서 신뢰도라고 하니까 이게 95%니까 이게 이제 뭐 평균이 이 사이에 이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가 되게 하고 싶다. 알파를 얼마로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신뢰도라고 알파를 부르니까 알파가 95%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설마 그게 간단하지 않겠지? 그게 아니라 얘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언어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맞아.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뢰도 95%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다들 신뢰도가 95, 0.95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근데 줄임말이라고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수준이 95%가 되게 하는 알파란 뜻으로 이걸 생략한 거거든. 그게 알파야. 근데 신뢰도 95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지. 알파가 95인가 보다. 믿을 수 있는 수준이 95%가 되게 나오는 알파란 뜻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 알파는 얘입니다. 얘. 95%란 이걸 말하는 거고요. 신뢰도 알파란 요 값을 말하게 되는 거죠. 왜 한글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앞으로는 이런 좀 혼란을 일으키는 언어를 좀 바꿔놓으면 사람들의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소수하고 소수도 그렇죠. 그렇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지. 뭐 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 이게 좋은데 왜 그걸 바꾸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이라고만 좀 생각해 주세요. 그 파이도 타오로 바꿔야 된다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왜요? 이게 파이가 좀 걸끄럽거든. 3.14 이거잖아. 계산할 때 막 이 파이가 막 어떻게 되고 막 이러니까 타오라는 기호로 바꿔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계산한 거 보면 계산이 편하게 편해. 왜 타오나 파이나 어차피 똑같은. 근데 타오가 약간 개념이 달라. 그게 뭐였더라? 잠깐만, 그거 이따가 좀 레퍼런스 한번 다시 해볼게. 내가 잠깐 까먹었어. 근데 그거 들어보면 되게 괜찮아. 그럼 근데 타오의 값은 3.14가 아닌 거. 다른 걸로. 근데 함부로 못 바꾸는 게 너무 익숙해. 그동안 익숙한 체계를 바꾸면 더 혼란이 오니까. 근데 합리적이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아무튼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좀 비합리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마음 좋게 받아들이면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 그렇게 대단히 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보니까 전자도 그게 원래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플러스가 텅 빈 장소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빨려 들어가거든. 빈 공간 쪽으로 뭐가 있는 게. 근데 흐름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막 거꾸로 얘기하잖아. 전류 방향. 그런 얘기들 같은 거야. 나쁘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자 일단 여기 증명에서 나온 좀 복잡한 얘기들을 잠깐 뒤로 미루고 설명하는 걸 일단 사용법만 보자면 알파를 찾아와라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는 거란다라는 결론이야. 결국 알파는 여기서 가져와. 아직 그게 뭔데요?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일단 한번 사용법부터 바로 익혀보자. 자, 평균 길이 m,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구하라. 신뢰 구간이란 m이 들어있다고 믿을 수 있는 범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게 꼭 와야 된다 그랬죠?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알파는 무엇이다? 신뢰도. 신뢰도 95%라니까 0.95를 쓰면 되겠군요? 네, 아니. 안 돼요. 그게 아니라 95% 어디 있니? 아까 내가 신뢰도 얘기할 때 빼기 알파에서 알파 사이의 값이 뭐 90이냐, 95냐, 99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알파에서 가져와라 그랬는데 심지어는 책에서는 이것조차 바꿔놔, 못 알아듣게. 그래서 이걸 0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퍼센트가 줄어, 반으로. 반으로 돼. 그래서 눈치껏 가져와야 돼요. 참. 여기 이제 45%. 저건 이제 또 그 뭐 0.45가 되는 데를 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0.475%. 여기서 조금 혼란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지. 0.495% 이렇게. 여기까지 알고 가자. 그러면 95% 신뢰 구간의 알파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상황에서는 얘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사람 요 알파로 찍습니다. 1.96. 나 때는 이거 외워야 됐어. 그냥 외우고 다녔어. 그러니까 아예 시험지에 나오질 않아 이런 게. 그럼 어떡해요? 그 외우고 풀어야 돼. 못 해요. 못 외우면 끝인 거지. 참. 우리 때 시험은 그랬었어. 근데 지금이 더 복잡한 게 뭐냐면 보여는 주는데 이게 배짱이야. 여기를 2라고 바꾸는 경우가 있다. 반올림해서. 그래서 지금은 외우면 안 돼. 그렇네. 그러면 알파를 잘못 1.96으로 외우고 있다가 95는 1.96이지 하고 썼다가 2라고 써놨는데 문제에서 계산을 오류를 범하게 돼.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사실은 외운 게 무슨 소용이야. 데이터는 그때그때 조금 변할 수 있는데 있는 데이터를 보고 그 의미가 뭔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 발전했다고 옛날에 외우면 되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외우고 막 문제 풀어 점수 나오면 뭘 맞추긴 맞췄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 막 점수가 잘 나왔었다고. 왜? 그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수능이 나오는 거거든. 수능이 나온 거야. 교과서도 계속 그렇게 발전은 하고 있어요. 뭐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방향은 되게 좋은 쪽으로 가곤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수능이 하는 방법이야. 계산기 주고 공식 다 가르쳐주고 거의 막 그 중력성 그 중력과 속도도 10으로 그냥 다 해줘. 할 테면 해봐. 이런 거. 자신감이지. 대신 대학 졸업은 좀 어려울걸.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얄미운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네요. 예. 시그마는 얼마죠? 대충 읽다가 보면 표준 편차가 나오죠? 넣어버리면 돼요. 예. 표본의 개수입니다. 얘는 표본을 100개를 추출하여 100 넣어주면 이 값을 모를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된 거죠. 표본 평균은 얼마죠? 여기다 평균이 500인데 100개를 뽑아서 낸 평균이잖아. 그게 X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500입니다. 그러면 왜 오차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짠, 계산하면 딱 될 것 같은 이게 있잖아. 내가 표본을 고를 때마다 여기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 이건 지금 실험을 딱 한 번 한 걸 가지고서 이제 범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계속 나온다. 그럼 범위들이 실험 한 번, 실험 두 번, 실험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나온다. 그럼 평균이 있는 곳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다가 어떤 애는 잘못 구한 이렇게 확 나가. 평균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구한 범위 안에 없어. 오류가 나요. 이게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류 확률이 5%라는 뜻은 100번을 하면 5번 정도는 저렇게 휙휙 밖으로 범위가 나가서 평균이 안 들어있는 거야. 못 믿을 만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100번에 5번이면 좀 괜찮은 거지.
근데 이제 99%도 있어. 그래서 95%는 뭡니다. 99. 100번 중에 딱 한 번 정도만 실수하는 것 정도는 인정하겠다. 뭐 어차피 이렇게 데이터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근데 있고 거짓말한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퍼센테이지. 몰라. 그래서 요새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예의상 대답해. 당신은 신호등이 파랄 때 건너겠습니까? 그럼 다 예라고 대답해.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 뭐 이러면 아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뭐 왜곡돼. 함정 함정 질문들을 막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에 대답한 게 예의상 대답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참 그럼 통계 이제 복잡해져. 되게 복잡해져.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항상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뭐 거짓말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한 거지, 그분들께서 정말 왜곡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걸러내는 연구도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 뭐가 이렇게 할 게 많니? 그지? 계산만 하면 깔끔한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란다. 또 덕분에 발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도 99%. 그런데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를 예상하고 99를 찾아보니 없어. 얘를 봐야지, 그지? 99의 반은 49.5니까 얘다 얘. 여긴 2.58이 대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범위 찾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다 하면 이걸로 끝이야. 유형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막 서로는 되게 길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런데 사실 이제 문제 푸는 건 되게 깔끔해요. 뭐 이 문제도 잠깐 보자면 이제 어떤 회사가 음료수 한 병에 담긴 칼슘 함유량은 표준 편차고, 칼슘 함유량 정규 분포 따른다. 이걸 말을 안 해주시네. 근데 뭐가 있나 보다 이거. 구하려나 보나. 평균 함유량 한 병에 담긴 함유량 95% 추정하기 위해서 N병을 이미 추출하였다. N개를 추출하는구나. 실내 구간의 길이가 4.9다. 실내 구간이란 평균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믿을 수 있는 구간을 말한다. 이건 왜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은 얘기하진 않을게요. 전문가들이 일단 구해놓은 거니까 한번 믿어볼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지루한 긴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좀 정신 말짱할 때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기로 하죠. 일단 뭐 사용하면 된다니까. 그 휴대폰 어떻게 통화가 되지? 내부를 뜯어본다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이 커졌구만. 그래서 대학교 4년 공부 다 해도 못 만드는 건데 예, 잘못 뜯으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좀 뜯지 않을 겁니다. 이 포장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시그마 어디서 얻어야 되죠? 여기 보고 95% 추정이랍니다. 이건 95%가 아니잖아. 굳이 0에서 출발하면 좀 95의 절반인 47.5도 괜찮아. 그래서 1.96을 오늘은 해주셨어요. 여기 2가 나오는 문제가 간혹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렴. 됐다. 저 시그마 자리엔 누가 들어갈까? 표준 편차? 5가 좋겠네. 네. 예. 표본은 몇 개를 뽑아야 될까? 요건 아직 잘 모르겠고,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있나요? 잘 몰라.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야, 이 문제가 뭘 물어봤나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길이란 여기서 여기를 그럼 뺀 값이 길이니까 x바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요거예요. 사실 거기서 빼면 2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길이가 4.9 이하가 된다인데요. 시그마도 알고 알파도 알아버렸으니 n만 모르잖아. 이거 못 풀면 진짜 다 잡은 고기 놔주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라.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이 책에 나와는 있는데 이제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차분히 구해주면 또 원활하게 잘 풀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일단 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확실히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이제 많이 들 거야. 내가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 거야?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이럴 때. 근데 실제로 이게 쓰이고 있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종종 특히나 이제 뭐 투표하는 날 엄청 많이 나오지. 그때 잘 봐놔야 돼.
이상하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공부 좀 한 사람이지. 모르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뭐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아마 그런 걸로 속이긴 되게 좀 힘든 세상이 올 거야. 그래야지. 네. 모평균의 추정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했고요. 이 뒤에 모 비율, 표본 비율 분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개념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거거든. 한 번 더, 두 번째 수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아까는 평균을 구했어요. 그죠?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놓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확률을 구한다? 뽑힐? 평균이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그거 말고 확률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나? 특히 오늘 세모에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근데 그러면 그냥 전체에서 세모 그런 거지.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모르는 전체를 모른다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림을 요만큼만 보여줬는데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이 지금 보는 건 4분의 1 정도처럼 보여. 그래서 전체도 4분의 1일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샘플을 먼저 추출을 합니다. 샘플을 추출해서 뭐 하려고? 또 해야죠. 뭐 하려고? 개콘 생각난다. 되게 잘해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개그맨인데 아이디어가 좋지? 요즘 뭘 해도 쉽지 않은 세상이야. 야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럼 세모가 나올 확률을 구할게. 그래서 세상은 또 점점 좋아지는 거겠죠. 그럼 그걸 무슨 확률이라 부르지? 표본을 가지고 구한 확률이라 이렇게 이렇게 삿갓을 씌워줘요. 진짜 확률은 P.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확률만 보고 전체 확률이 얼마인지 또 이거 평균 알고 싶어. 그렇죠. 너가 이제 딱 개념 잡았네. 그럼 걔가 평균만 있겠니? 분산과 표준 편차도 다 있겠지. 이거야.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되게 설명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게 봐봐. n개를 뽑았을 때 그 위에서 내가 원하는 게 한 뭐 a개가 나온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n 개로 나눠주고 그걸로 계산을 한 거. 그렇죠. 내가 구한 이 평균이란 사실은 그러니까 n분의 x죠. 근데 n이라는 저 숫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평균 이항분포라면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정규분포는 이항분포에서 온 거예요 라고 생각해주라. 그래서 NP를 쓰게 되면 얼마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얘가 P와 똑같아야 되는 거지 라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계산으로 나오는 거야. 네, 마찬가지로 분산도 또 뭐도 있지? 표준 편차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하 뭐가 나온대? n분의 pq와 루트 n분의 pq가 되는 거죠. 표준 편차는 무조건 이제 분산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그냥 이거야 그랬으면 왜요? 라고 했겠지만 그나마 계산한 걸 좀 보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이제 인정해 주잖아. 이게 이제 수학이 가진 설득력이란 말이야. 계산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군요 라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핏대를 세우고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한 설득력. 조곤조곤 얘기했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만족스럽다.
자, 그 다음 표본 비율의 분포 그랬거든요. 자, 이 표본 비율들도 사실은 이렇게 값을 막 이렇게 몇 시 대 얼마, 몇 시 대 얼마, 몇 시 대 얼마 해놓다 보면 뭐가 나와? 정규 분포가 나온다네.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 정규 분포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별말 안 하시잖아. 이미 알고 있었지? 예전과 같아.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여기에는 평균이 오고 여기는 분산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평균값 방금 구한 P인 걸로. 그러니까 얘네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게 P고 여기가 루트 n분의 PQ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저기 분산 와야 되는 거. 아유 참 분산이 오는 거죠. 요즘 AP랑 같이 하고 있어서 좀 헷갈려. 네, 됐죠? 네, 혹시 좀 이상하면 꼭 알려주라.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는 거라 바로바로 교정을 좀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뭐 그거는 꼭 교정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률 구하래. 한번 손이 떨린다. 3분의 2는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한대요. 고등학생 3분의 2가. 그래서 고등학생 중 3분의 2는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 한다. 버스로 등하교를 하는 사람들. 아, 버스 타본 지 오래됐네요. 저도 정말 오래됐. 크게 그렇게 뭐 그냥 걸어댕기고 막 전철 타고 그러니까 버스 타본 지 오래됐네. 50명을 추출을 하겠다. 그런데 등하교하는 학생의 수가 30명 이상, 40명 이하가 된다. 자, 저 말을 잘못 들으면 등하교하는 사람이 30명에서 40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풀어야겠,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참 얼핏 들으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나한텐 저걸 할 정보가 없어요. 확률과 이것만. 표준 Z로 바꿔. 그렇죠. Z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확률로 고쳐요. 아, 오전. 내가 지금 이게 몇 명 중에 50명 중에 근데 Z로 고친다면 확률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만약에 Z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명수가 있겠죠? 네. Z를 나눠야 되잖아. 확률을 바꾸려면. 네. Z를 안 나누고 얘네만 나눠도 되나? 그 부분이 조금 내가 구한 Z는 그러니까 명수를 가지고 계산한 Z인데 이 양쪽 부분을 확률로 고친다고 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걸까? 글쎄. 네, 근데 사실 이제 문자의 의미만 보면 사실 요건 틀리긴 해요. 물론 요거 Z로 고칠 거니까 결국 Z가 나올 거고 여기 확률이 올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혼란을 좀 감내하고 일단은 갈 수는 있어요. Z라고 쓰긴 쓸 거야. 그리고 표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확률 오는 거니까 결국엔 맞는 얘기지만 이 Z는 이제 사람의 명수를 좀 만든 Z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를 확률을 좀 Z로 만드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일관성이 좀 있게 그냥 가고 싶어서 요게 뭐다? P의 해시입니다. 그래서 50분의 40이면 얼마지? 여기 컨닝을 여긴 50명이었죠? 50분의 5분의 4? 여긴 5분의 3. 또 말하기도 되게 원활해요. 확률이 이거와 이거 사이일 확률을 구하라 인 거죠. P가 왜 변하는지 알 수 있겠죠? 표본을 뽑을 때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뭐 대충 하자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틀리지 않아.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는 지금 확률을 갖다가 Z화 시키고 싶은 거란다. 그래서 그냥 의사 표현을 좀 해주면 됩니다. 자, 뭘 뺀다?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것만 잘 해주면 틀림없이 계산이 잘 진행이 저 위에 되겠어요. Z랑 밑에 Z랑 다른 Z인.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사람의 명수를 Z화한 거고 이것은 확률을 Z화한 거니까 이 확률의 Z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질문들이 대답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워. 왜냐하면
분명 다르긴 한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떤 예제로 설득을 해줘야 이 사람이 좀 납득을 해줄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또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준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너무 전문적인 것까지 다 얘기하면 좀 지루해지니까 내가 이 줄타기를 잘 하고 있나 모르겠다. 되게 줄타기야. 어디까지 얘기를 참아야 되고 어디서 끊어야 될까. 근데 혹시 너도 들었는데 긴가민가 한 게 있거나 아직은 좀 시원치 않다 싶은 것들은 기록을 잘 해두길 바래.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해나가다 보면서 여기까지면 만족스럽다 싶은 곳에서 멈추면 되겠어요? 자, 모비율 추정도 상당히 비슷한 거죠. 내가 지금 그 전체 확률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방금 전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직접 세상에 나서서 계산한 저 확률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지 않겠어요? 그럼 또 그 오차를 그 오차의 범위를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겁니다.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아까 m을 구할 때랑 대비해서 외우면 조금 나은데요. 그때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라 그랬잖아. 이게 근데 표준편차 아니냐? 네. 응. 얘도 이게 표준편차야? 그럼 그래서 알파에 표준편차가 오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표준편차 기억하고 있을 때는 이제 이건 좀 편안하게 이제 가져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번 더, 얘도 이렇게 한 번 더. 나머지는 뭐 거칠 거 없이 이제 쏙쏙쏙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신뢰도 얘기만 좀 조심하면 돼. 여기 나왔다 드디어. 여기 봐. 0.95에 2라고 써있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때는 다 1.96을 쓰다가 갑자기 모의고사 시험에 2라고 써놓으면 애들이 다 1.96으로 써. 그래서 우수수 틀려. 여기도 1.96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 좀 주의하고. 여기도 3으로 써있지. 2.58이었다가 3으로 싹 바뀌잖아.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겠지만 그거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뭔가 엄청 많이